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 우리가 참 눈치를 안 보고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가면 뭐 집에 있으면 또 사춘기 애들 있으면 사춘기 애들 눈치 보고, 부인 눈치 보고, 또 부인은 남편 눈치 보고, 학교 가면 학교도 보고, 회사 가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또 상사들 눈치도 보고, 요새는 또 상사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밑에 후배들 눈치도 봐가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맨 남 눈치가 보여서 우리가 눈치를 안 보고 살지는 않아요.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목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물어볼까? 성곽신하지 않을까? 나를 멋진 사람으로 볼까라는 거 다 눈치 보고, 옷 하나 입는 거, 모자 하나 쓰는 것까지 다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 눈치를 안 보고 살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를 보는 게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눈치 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런 말은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눈치 보지 말고 네 정체성을 가지고 네 철학대로 살아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되냐고요.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세상에 어떻게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다 남이 신경 쓰이고. 근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눈치를 좀 안 보고 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눈치를 왜 보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눈치를 왜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옛날에 한번 얼핏 좀 짧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자연에 있는 종 중에서 굉장히 무력한 종으로 태어납니다. 무력한 종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10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강력한 돌봄이 필요한, 다른 어떤 포유류보다가도 강력한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그 돌봄을 주는 양육자,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양육자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자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양육자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거 안 보면 양육자가 화가 났는지 나를 버리려고 하는지 나한테 상을 주는지를 모르고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잔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거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거나 타인으로부터 참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야, 저 멋있네, 이런 인정받고 싶은 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없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일이 뭐 있으면 욕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살피는 것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을 주는구나, 그 마음을 못 읽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이것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을 멘탈라이징이라고 한다고, 심미하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를 내 여러 군데 부분에서 멘탈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가까이 와서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후 사정이 연인이었어요. 연인이어서 달콤한 말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야 요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봐 하면 예상하는 거예요. 저 말은 뽀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싸우고 있었는 거예요. 막 싸우고 가지고 주먹 다짐하기 직전인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봐 하면 가까이 갔다가 한 대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 의도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은 멘탈라이징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울 유론이라는 게 유명한 게 있어요. 거울 유론. 거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저기 행동하면서 하면 나도 모방을 하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면 거울 유론은 모방을 행동으로 모방하진 않아요. 마인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입었네. 저 괜찮네. 나도 다짐해봐야지라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울 유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울 유론이 하는 그런 행동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가 있는. 거울 유론은 뭐 다 아시지만 프리모타 쪽이라든지 서플리멘탈리 모타, 인피리어 템포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비되면 상대방 의도를 못 읽어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내한테 칭찬하는지를 의도를 못 읽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인류는 생존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번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인을 읽어야 된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알면 끝나잖아요. 그럼 뭐 타인의 마음을 알고 뭐 읽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요즘은 세상에 하도 눈치 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작용한다고요. 그런데 이 눈치 보는 것이 굉장히 원래는 힘들어지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저런 의도가 있구나 뭐 하구나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네. 도망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뭐 내한테 친구하자고 하네. 그럼 친구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어린 시절에 있던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그게 계속 연결되면 이제 그 눈치 보는 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너무 저 사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는 것과 눈치가 빠른 것은 다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 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프네? 저 사람이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네? 눈치가 빨라야 하는 거예요. 그 눈치가 안 빠르면 저 사람 굉장히 심각한데 저 사람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계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요.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 빠른 거와 눈치 보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눈치가 보는 것은 눈치가 빠른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읽고 저 사람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지금 그걸 빨리 눈치를 채는 걸 말하는 거고, 눈치를 보는 것은 방향이 내한테로 틀어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걸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못 비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건 너무나 자기 주관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치가 빠른 것은 오히려 타인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괴로움을 겪고 있나? 즐거움을 겪고 있나? 그것도 모르고 자기 딸에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무엇을 한 건 내고 빠마를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눈치가 두뇌가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은 대부분 다 눈치는 없고 눈치만 봐. 그 부인이 뭘 할까 싶어서 막 눈치는 보고 눈치는 없고, 이게 거꾸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치는 보지 말고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 사람의 상태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인지 즐거운 상태인지 기분이 나쁜 상태인지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되는지 그걸 하나도 모르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왜? 그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살 때 눈치는 빨라야 되고 눈치는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치가 안 보고 살아라고 말은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눈치를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눈치만 빠르면 돼. 상대방 도와줄 일만 있어. 아유, 저 사람 좀 힘들구나.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좋구나. 같이 맞장구 쳐줘야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거꾸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린 시절에 그 욕구가 커서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전히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학교 가려 하는 거,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잘 살라 하는 거, 성공했다는 인정받고 싶은 거고, 결혼할 때도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저 정도 돼야지 이제 결혼하는 거. 그럼 남들이 보고, 야, 결혼 잘했네. 그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무슨 순수한 사랑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 전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하고 만날 때 그렇고, 여자도 남자 만날 때 똑같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눈치를 살피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시급함 했단 말이에요. 시급한 거 보면 곰인데 아이고 시급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산에 가다가 뭔가 시커먼 걸 하나 만났어요. 만나면 일단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뛰어야 되는 거지. 저게 시커먼 게 뭘까? 곰일까? 곰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곰이면 나를 공격하는 곰일까? 나를 공격 안 하고 그냥 가는 곰일까? 나를 공격하는 곰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뛰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자동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자동적 예측이라고 부르죠. 자동적 예측, 자동적 해석 이렇게 부르고, 하나는 능동적 추론, 자동적 추론, 능동적 해석, 이렇게 두 개의 양대산맥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인데, 왜 그럼 이런 게 자동을 만들었냐? 어떤 시커먼 거 있고, 그러면 곰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이제 그럼 우리 감정은 두렵다 느끼고, 그러면 뛰자. 이게 한 세트로 자동화된다고요. 이게 픽스드 패턴이라고 부른다고요.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도 픽스드 액션 패턴이라고 고정된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동적으로 그 패턴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곰이 아니고 딴 거였네. 그냥 비닐봉지 떨어진 건데, 오류가 있을지언정, 비합리적일지언정 우리는 픽스드 패턴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생존에 유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신경 써서 분석해서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내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어디에 이용했는가 하면 경제 분야에 접목을 했어요.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경제도 이런 자동 시스템으로 주식 시장도 하고 해서 합병도 하고 이런 걸 한다 라고 이거를 거기에 적용해서 이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책을 가져온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이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방금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을
이분은 다른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뭐 용어가 다를 뿐이지 저는 이제 자동적 추론, 그다음에 능동적 추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경제학을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유명한 분이에요.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분야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 300년의 경제학 이론이 완전히 바뀌어. 인간은 그러한 그 판단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 시스템은 일단 먼저 판단하고 능동 시스템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맞아? 저게 곰이 맞아? 일단 뛰고 난 다음에 곰이 맞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동적 추론과 능동적 추론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하는데 우리가 뭐든지 가장 먼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자동적 추론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기 시커먼 게 있으면 저놈을 곰이라고 추론하는, 곰이라고 예측하고 곰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픽스드 패턴으로 한꺼번에 딱 나온다고요.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인상을 팍 쓴단 말이에요. 인상을 팍 쓰면 자동 추론에 의해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그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엿됐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 가는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뭐 큰 소리만 해도 뭐 전무님이 가면 오늘 분위기 쎄라고 자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석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가지고 이제 경주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입구에 서가지고 준비를 할 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해석을 하면서 불안해한다고요. 똑같은 달리기 장소에 딱 출발점에 섰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할 때 우리는 그래, 내 몸이 이 기록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라고 해석하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자동 시스템에서 진짜 벌렁벌렁 하면서 아이고야 이거 오늘 이 점수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라고 자동으로 해석해서 자동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능동적 추론을 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면 되겠다 라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안 바뀐다고요. 그럼 그 해석을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벤트 하나 생겼는데 이건 이렇더라도 앞으로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무리 백날 생각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 해석을 백날 해도 이 자동 시스템을 못 따라간다고요. 자동으로 행겼던 이 해석 시스템을 우리는 못 따라간다. 왜? 이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사회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아마 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하면 큰일 났다 죽겠다 어떡하지?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데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서 그래 암이 걸려도 사는 사람이 많아 나는 살 수 있어 백날 해도 그게 해석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일단 남의 눈치도 안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사가 인상을 쓰면은 오늘 큰일 났다고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능동적으로 이용해서 그래 인상을 쓰더라도 저 사람이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게 못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시스템에는 두 개가 시스템이 있다. 자동적 추론을 하는 자동 시스템과 우리가 능동적 시스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적 시스템은 픽스드 패턴이 있다. 고정된 어떤 형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게 유사한 반응이 들어오면 여기 탁 튀어나오고 이런 형태의 유사한 반응이 여기 탁 튀어나오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이 패턴에서부터 자동적 시스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학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그러한 자동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든지 뭐 그 M&A라든지 많은 경제적 활동에
엄청나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필요해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거가 오류가 있는지를 능동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뭐 굉장히 간단한 그 이론을 발표하셨는데 그 자동 시스템, 능동 시스템 다 아는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에다가 딱 전공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시더라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여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자동 해석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누가 나한테 화를 탁 내면 나도 모르게 저게 하면서 그냥 바로 나오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눈치 봐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바로 눈치가 보이는데 그걸 자꾸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해집니까? 그래. 그 뿌리는 인정받고 싶은 거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좀 줄이면 이제 눈치를 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나가야 되는 방법이죠. 근데 오늘은 인정받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그 자동 시스템을 해서 바로 해석하는 시스템을 좀 딜레이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제가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이제 공부 모임에서도 하고 있는 게 ABC 세라피라고 있어요. ABC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Awareness Based Cognition 프로그램입니다. Awareness Based Cognition. 알아차림 기반 인지 프로그램이에요. 알아차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아차리고, 하라. 근데 나는 그 awareness를 저는 이제 그 awareness는 영어 단어를 그밖에 쓸 말이 없어서 awareness 썼는데, 또 ABC, 이게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원래 알아차림이라는 게 아니고 지켜보기예요. 내한테 예를 들어 어디 아픈 문제가 생기면, 어디 다리가 아프다.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어떤 이벤트가 무슨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켜봐야 돼요. 어웨어니스 해야 된다고요. 어웨어링을 딱 하고 지켜봐야 돼요. 그 사건이 생겼네. 라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지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화를 팍 내고 욕설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욕설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부 저놈이 다 있어 라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ABC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어웨어니스를 지켜본다는 뜻은 그 안에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내가 욕을 딱 했을 때 지켜본다는 뜻은 뭔가 하면 넌저징입니다. 넌저징.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네, 나를 무시하나, 자존심 상하게 하나, 뭐든지 간에 저징,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단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letting go예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딱 서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 이거를 아이고야 불안하네 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생기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이걸 먼저 지켜봐야지 그 다음에 awareness based cognition 인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라는 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가 내가 달리기를 잘하라고 내 몸이 준비했어 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동 반응으로 그냥 불안하네 라고 그냥 자동으로 해석했던 것을 이제는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이건 내가 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내 몸이 준비됐네 라고 리이발루에이션, 어웨어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발루에이션, 리이발루에이션 하는 게 ABC란 말이에요. 코그니션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동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웨어니스 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넌저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배 레팅고. 일단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지금 당장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non-striving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사가 잘렸다고 칩시다. 하여튼 그런 좀 나쁜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잘렸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자동 해석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야, 큰일 났다. 못 먹고 살고. 이게 자동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리밸루에이션,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자. 회사가 잘렸네. 그 상황, 그 다음에 레팅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놔두는 거. 그 다음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non-striving.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면은 이미 아마 판단했고 해석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non-striving.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레팅고 하도록 흘러두고 판단하기 좋고 나쁘고 내 인생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non-striving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초심자로 가야 돼. 초심자. 비기너로 가야 된다. 비기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 해석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경험으로 고물 봤던 경험으로 자동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내한테 처음 일어났던 것처럼 가야 된다고요. 이 사건이 나한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그걸 기납적 추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납적 추론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는 기납적 추론을 하고 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기납적 추론 뭔가 하면 어제 태양이 떴기 때문에 오늘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납적 추론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거라고 추론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회사에 잘리는 일이 생겼으면 지금까지 봤는 게 뉴스도 봤고 많은 사람들도 봤는데 회사에 잘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서 나도 그럴 거라고 바로 해석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기너로 가야 된다고요. 처음으로 가야 돼. 처음 당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제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나한테 좋아질지 나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에요. 트러스트, 믿음. 이 일이 내한테서 좋게 흘러간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그게 안 좋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너로 딱 돼야 돼. 비기너가 딱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트러스트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갖는 awareness, 나는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letting go,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둔다.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에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연습해야지만이,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켜보기가 돼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서 지켜보기가 된다고. 아니면 연습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 바로 지켜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보기가 이제 뭐냐? 어떻게 연습하느냐?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요가도 생각해 보세요. 요가도 이상한 자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가하고 다리도 대신하고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게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뇌에서 보내죠.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팔이 공중에 들렸네. 손가락 5개가 벌어졌네. 손가락 5개가 주먹을 쥐었네. 지켜보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 요가는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요가는 지켜보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보다 지켜보기를 되게, 나는 그거를 내가 실전에서 쓰고 있고 또 임상에 쓰고 있는, 지켜보는 거예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도 내가 발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우리 뇌는 왜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도움이 돼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오고 팔은 이렇게 흔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식으로 이게 픽스 액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자동화되는 게 운전하는 거거든요. 운전하는 게 머릿속에 딴 생각해요. 딴 생각. 그런데 와보면 회사 다 왔어. 어째 왔는지 모르겠어. 신호등 어떻게 통과해, 몇 개 통과한지 잘 모르겠어. 그게 자동화 시스템을. 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우리 뇌를 적게 쓰고, 우리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하는 거지. 그래서 걸을 때마다 막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막 지켜보고 그 사람이 못 사는데 숟가락을 꼽았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으면 살 수도 있어요. 밥 안에 밥을 한 숟갈 먹고 입 안에서의 밥을 지켜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그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명상도 이 수많은 지켜보기 중에 하나일 뿐이 하나. 뭔가 하면 그것도 뭐 호흡 명상. 호흡 명상 보면 들숨 날숨을 명상 때 하잖아요. 뭐 요새 명상을 많이 해서 다 그거 지켜보는 겁니다. 내 숨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왔을 때도 지켜보기가 되는 겁니다. 지켜보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자기 숨을 들수 날숨을 계속 지켜봐라. 그 다음에 걸을 때도 운동할 때도 한번 지켜봐라. 요거 할 때도 자기 몸의 상태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막 이렇게 터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눈을 뜨고 하면 이 지켜보기가 잘 안 돼요. 눈을 뜨고 하면 지켜보기가 안 돼가지고 자꾸 저기 이제 다른 게 보인다고. 저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흔들면 이제 손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목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 어웨어니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많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지켜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보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켜보기 연습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조금씩 하셔야 된다 하시면서 그게 뭐 걸을 때 하든지 호흡을 좀 지켜보시든지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자세 요가나 이런 걸 하면서 하든지 운동을 하면서 하든지 이거를 조금 지켜보는 것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게 ABC 어웨어니스 지켜보기를 먼저 하고 그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코그니션, 리이벨루에이션, 리코그니션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응들, 심장이 버근거리는 것들, 어떤 이벤트가 생겼던 것들,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뭐든지 자동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재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남의 눈치 보는 거, 자동적으로 생기는 해석에서 벗어나는 그 ABC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간단한 거니까 뭐 자리를 탁 잡고 앉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을 해야 한다. 이런 크게 뭐 명상이 대가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게 뭐 안 되는 분은 그냥 일상적인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하나씩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제가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어려우신 분이 많아요. 이게 명상을 하면은 뭐 자리 잡기도 자리 잡아서 앉아 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누구나 그래요. 누워서 이제 팔을 드시고 팔을 한번 어떻게 됐는지 눈 감고 지켜보세요. 이러면 이제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씩 이제 지켜보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일단 그 사건을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학생들한테도 해보면 이제 시험 칠 때 긴장하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훈련을 몇 주 시키고 하루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30분 30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굉장히 긴장될 때 이제 그 긴장되는 걸 지켜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 몸이 긴장됐구나 심장이 벌렁거리는구나 내가 불안해하구나 초조해하구나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 지켜보기가 한동안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해석하기. 오, 그래, 이거는 내가 뭔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됐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성격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자동 해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방법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바로 그 자동 시스템에서부터 좀 재해석할 수 있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지켜보기를 내가 만약에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한 데서 뭐 운동을 할 때나 뭐 걸을 때 잠시 이렇게 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걸어가던 것을, 그럼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보기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서예요. 내가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래티튜드.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딱 가져야 돼. 평소에 가져야 될 마음 딱 정해져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량을 베푸는 마음. 아량을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는 그 돌봄의 마음. 그걸 러빙 카인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카인드니스라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돌봄은 나중에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용서, 감사까지만 지금 제가 했고 이제 돌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항상 타인을 돌보는 마음, 아량을 베푸는 마음, 그 타인을 돌보는 마음이 나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소에는 좀 그런 그 지켜보기 연습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바로 자동 반응하지 마시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 재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필요 있고, 그렇게 잘 하려고 하면 평소에 금방 말씀드렸던 좀 아량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공감도 있어요. 공감. 온갖 좋은 말은 다 깔아다 놨어요. 공감.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이 지켜보기가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도록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